라트비아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급히 국방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과거 러시아 영토였던 발트 3국 중 한 나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칠 가장 높은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점점 위협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트비아를 비롯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모두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중 라트비아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영토 타격 허용을 나토 국가 중 가장 먼저 지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다시 병역 의무제를 도입해 병력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라트비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밀린다면 다음이 자국이라 생각하기에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 위협에 맞서 싸우기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노후화된 장갑차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인구 188만 명의 작은 국가로 주력 전차를 대거 도입해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경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오는 2026년까지 보병전투 장갑차 100여 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사업 규모는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한국산 K-21 보병 전투차가 경쟁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21 보병 전투차에 놀라운 무기와 옵션을 달아주며 라트비아를 비롯해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사업 후보 기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1, 오스트리아, 스페인이 공동 개발한 아스코드, 튀르키예의 투유파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K-21은 지난해 10월부터 3주간 현지에서 기동 활약 등을 경쟁 모델들과 경쟁했는데 실제 이를 운영하는 11사단 장병들이 가서 사격을 선보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1은 우리 군의 전력화돼 성능을 입증한 바 있는데 K-21은 40mm 주포를 장착한 반면 다른 국가 제품들은 30mm 주포를 사용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라트비아 장갑차 수주전은 K-21과 아스코드 그리고 투파 3파전에서 K-21이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대평원에서의 장거리 공격 능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러시아 위협에 국방을 강화시키려는 국가들이 모두 주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K-21은 기동력도 놀라운데 7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평지에서는 최대 시속 70km, 야진의 시속 4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프링과 감쇄 장치, 로드암이 합쳐진 암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 ISU가 세계 최초로 적용돼 동급 대비 세계 최고의 기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K-21은 국산 현국 미사일과 청검 지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어 전차를 능가하는 장거리 공격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 그리고 다중 송탄 장치를 갖춰 장갑을 두른 목표를 격파할 수 있는 날개 안정 철갑탄과 대공 사격이 가능한 복합 기능탄 등 필요에 따라 탄종을 선택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K-21은 이미 우리 군에 400여 대가 전력화되어 있고 약 8천억을 추가로 투입해 업그레이드형 개량형 양산이 예정되었습니다. 여기 핵심이 전차 잡는 미사일 현궁이 장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갑전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는데 이 전쟁의 교훈을 K-21에 녹여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장갑차는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들여온 대전차 무기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K-21에 러시아 전차를 잡는 현궁을 달아서 전차 킬러로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현궁 사거리는 2.5km로 100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 전차 사거리 밖에서 발사해 러시아 전차에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현궁우단 K-21은 빠르게 이동하면서도 적전차를 발견하면 전차 사거리 밖에서 쏘기 때문에 일방적인 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K-21에 차량 탑재용 지대지 청검 대전차 미사일을 달겠다고 했는데 청검은 사거리 8km로 현궁보다 더 먼 거리에서 전차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청검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되었는데 이를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장착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차 부대에 큰 위협감을 주는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라트비아에게 K-21 보병 전투차와 신형 경전차를 패키지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한국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지난 6월 13일 호주 수출에 성공한 AS-21 레드백 장갑차보다 저렴한 K-21 수출형과 K-21 개조형 경전차 KMPF를 패키지로 판매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K-특배 전차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더 우수하며 많은 국가들의 수요를 가지고 있어 향후 하나의 주력 수출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동력 계통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정비, 유지, 훈련 모든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장갑차와 경전차 패키지는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K-21은 현군과 청검을 달아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소프트킬 능동방어 체계를 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킬은 대전차 미사일과 같은 대전차 무기를 제모나 복합 연마탄으로 교란해 빗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레드백엔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갖춰 하드킥 기술을 가졌는데 K-21에도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경전차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며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산 AMX-10RC 경전차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되자 우크라이나 군의 한 사령관은 AFP 통신에 관측 장비가 매우 훌륭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차 두께가 얇아서 최전선에서 공격력으로 사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장에서 러시아의 152mm 포탄이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이 AMX-10RC 경전차를 그대로 관통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AFP 통신은 이 경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탄 파편을 방어하지 못할 만큼 방어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K-21은 지금 강력한 방어력을 갖추면서도 놀라운 기동성과 공격력까지 갖추어 프랑스산 경전차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AS-21 레드백에 적용된 기술을 K-22 개량형, 수출형에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까다로운 요구로 인해 이스라엘 기술과 캐나다 등 해외 기술을 접목해 만들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국산 기술로만 K-22 장갑차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잡지 밀리터리 리뷰에 나온 사진을 보면 엔진과 포시는 S&T, 장갑은 삼양 컴텍, 포탑은 하나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2차 양산에 K-21의 레드백에 최첨단 기술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예 기존 K-21 추가 주문이 아닌 한국산으로 만들어진 레드백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K-21은 주력 전차를 운영하기 힘든 국가들에게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라트비아가 처음으로 그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21은 현군과 청검 등 무서운 공격력과 레드백과 같은 강력한 방어력까지 지니고 있으면서도 놀라운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K-21은 유럽의 경쟁자들보다 30에서 40%가 저렴하고 레드백의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도 지금 가격 때문에 레드백보다는 K-22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앞으로 주변국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놀랍게 변신할 한국산 K-22 보병 전투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전차를 대량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전차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면서 K-21이 또다시 제2의 K9 자주포와 같은 주력 수출 상품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